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요, 사진가의 자격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사진을 하는데 무슨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사진 작가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건도 아니고, 사진가로서의 별도의 자격은 없습니다. 굳이 자격을 따지자 그러면 사진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아주 사진을 생각하면 아주 열정이 솟아나는 이런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사진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거 이외에 특별한 증명서라든가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난번 다른 강의에서 사진가와 사진 작가증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빠뜨린 얘기 중에 하나가 또 기능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 사진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얘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기술적인 파트로 생각한다면 기능사 자격증 자체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사진가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진 작가증이 있어야 또 사진가의 자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증명서나 자격증이 있어야 사진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의 다른 특별히 갖춰야 될 그런 조건이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사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작업 내용을 가지고 사진은 사진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갖춰줬다라고 그러면 사진가라는 얘기는 충분히 들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앞부분에 자료 사진에 나온 거의 그 사진가는 헬무트 뉴턴이라는 그런 사진가고요. 또 사진가로서의 조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진가로서의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될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점도 또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오른쪽 사진은 안드레스 파이닝거라는 사진가가 지금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조건이나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사진가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법은 없지만, 이 사진가 중에, 그러니까 사진사에서 제가 전체적인 사진가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해서 읽어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 이외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이 마이노 화이트라는 사진가가, 마이노 화이트라고 제가 멤버십 강의에서 하는 그 사진가 강의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사진 인문에 마이노 화이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마이노 화이트라는 사진가는 심상 사진이라고 그래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에서 시작된 심상 사진을 완성시킨 사진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다음에 사진을 한 활동 기간은 일반 사진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큐벌런트를 통한 사진에 자신의 사진적인 이미지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던 그런 세계적인 대가인 그런 사진가가 이 마이노 화이트입니다. 이 마이노 화이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사진가의 조건이나 사진가의 자격을 별도로 이렇게 말한 건 없지만, 자신이 그러니까 사진가라는 이름을 듣기 위해서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사진을 최소한 20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죠.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오랜 세월을 투자하다 보면은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주변에서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성을 띈, 우리말로 한우물만 팠다라는 식의 또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높게들 평가를 해주는데, 이 마이노 화이트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사진에 입문해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작업을 열심히 한 후에 20년 정도 됐을 때, 그때서야 사진가라는 타이틀을 들어도, 그 이름을 들어도 부끄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사진에 대해서 어렵고 심도 있는 작업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 가슴이 좀 찔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참 그 열정적으로 진짜 아직 이렇게 여물지도 않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이론적으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땐 더 그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강의였다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은 곳에서 외부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학원 강의도 열심히 했지만 그 학원 강의는 거의 대부분 저녁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거의 대부분 진짜 한 7, 8년을 학원 오픈해서 한 7, 8년을 거의 낮에는 외부 강의하느라고 돌아다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난번에는 뭐 회장단하고 인사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꼭 어느 단체에 가면은 그 회장단이라든가 운영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할 때가 있죠. 이번 경우에도 또 갔더니 그 운영진들하고 인사를 시켜주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을 주는데 거기에 포토그래퍼 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명함에. 근데 거기 보니까 완전히 진짜 전천후 사진가예요. 전천후 사진가. 영업사진을 찍는데 진짜 못 찍은 게 없어요. 인물사진, 음식사진, 무슨 사진, 사진의 장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같은 사진에도요. 자신이 찍은 분야에 대해서의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분야의 사진을 자기가 아무리 사진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도 잘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낮다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물 사진을 찍는 사진가다. 근데 스포츠 사진을 찍으라 그런다고 그러면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스포츠 사진만 전문적으로 찍은 사진하고는 당연히 사진가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런 전공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에서도. 제가 사진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게 제 전문이다라고 그러면 말로나 이렇게 설명으로는 그래도 누구 못지않게 설명을 해주지만 실제 제가 항상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 수강생들한테 항상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찍는 면에서 있어서는 당신들이 나보다 나을 때가 많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더 많이 찍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오래 했다 보니까 사진을 보고 평가하고 원래 훈수 두는 사람이 팔이 넓게 보이지 않습니까? 직접 당사자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훈수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수정사항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현장에 저로 같은 환경에서 찍으라 그러면 먼저 찍었던 사람보다 잘 찍을 확률이 높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명함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진 참 오래 하셨나 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되돌아오는 답에 제가 아주 기가 찰 정도였는데 제가 여기 이 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센터라고 그러면 그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의 3개월 과정만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근데 나는 여기서 배운 3개월이 내가 사진 배운 전부입니다. 근데도 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 해가지고 내가 자기 타이틀에 포토그래퍼라는 그 타이틀을 달 수 있다라는 그 용기가 참 대단하고 높게 봤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 학원에 원장이니 실장이니 이런 직함은 달았지만 포토그래퍼라는 직함을 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35년 정도 돼서 요즘 명함에는 제가 포토그래퍼라고 달고는 다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3개월 배운 게 다인 사람이 못 찍는 사진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전천후 사진가라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그 자신감 하나는 굉장히 높이 살만했지만 그 정도로 이 사진가의 값어치가 참 낮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마이너 화이트 얘기를 들으면 참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런 식으로 사진가가 되기 위한 그 엄청난 그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말해줬던 사진가가
이 마이너 화이트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여주는 사진은 마이너 화이트의 그런 심상적인 사진의 그 몇 장입니다. 이거 성에 낀 겁니다. 성에 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창을 통해 들어온 그림자의 모습들인데, 이런 식의 이퀴벌런트라는 심상사진, 지금 이퀴벌런트 심상사진을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고, 제가 올린 강의에 보면 사진의 종류라는 파트에도 심상사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멤버십 강의에 마이너 화이트 파트에서도 이 심상사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마이너 화이트 20년에서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는 20년이 채 안 됐을 때는, 야, 내가 지금까지 포토그래프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게 참 그나마 다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길다. 야, 이렇게까지 길게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마이너 화이트 자신도 실질적으로 사진가로서 활동한 시기는 20년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10 몇 년 정도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20세기 핀넷 사진가라는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진가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들은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도 20년을 못 채운 사진가들도 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이너 화이트가 얘기한 20년은 꼭 진짜 뭐 확실한 20년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만큼 깊이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사진가라는 타이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 기쁜 소식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폴 스트랜드라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또 이 폴 스트랜드라는 사진가는 아마 제가 사진 입문 강의에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미국을 대표하는 신주물주의 사진가라고 하고, 스트레이트한 사진에 아주 그 선두격인 그런 사진가가 이 폴 스트랜드고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고, 아까 이퀴벌런트 심상 사진을 처음 시작했던 사진가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고 그랬는데,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현대 사진의 출발점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사진가인데,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사진의 방향을 확실하게 스트레이트한 사진 쪽으로 몰고 갈 수 있게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소스를 제공해 준 사진가가 이 폴 스트랜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즐거운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마이너 화이트는 20년이라고 그랬는데요. 폴 스트랜드는 사진가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8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 화이트보다는 12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 20년은 좀 길고, 뭐 1, 2년을 해갖고 사진가 소리 듣는 건 진짜 염치 없는 소리고, 그래 8년, 이게 딱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년 정도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하고 몰입하고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하고 나서 그 정도의 타이틀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폴 스트랜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 화이트의 20년, 폴 스트랜드 8년, 이게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을 때 포토그래퍼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건성으로 잠깐 듣고, 물론 어디서 대학교 가서 사진을 전공하고 이래서 사진가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전체 사진가들 중에 특히 파인 아트라고 해서 창작적인 작업을 하는 이런 사진, 예술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트레이트한 사진이든 진짜 오리지널 메이킹 포토든 간에 이렇게 창작으로 작업하는 사진가들 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90%는 비전공자들입니다. 사진을 전공한 사진가는 거의 그쪽 분야에는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그럼 스트레이트한 사진 쪽에서도 전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좀 높지만 비전공자 비율도 그렇게 낮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커머셜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도 기자 쪽에 신문 기자나 이렇게 보도 쪽의 사진가들 쪽에는 전공한 사람들이 좀 있지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전공자들이 좀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큐라든가 이 파인아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비전공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사진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진을 전공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굳이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하기 위해서 꼭 사진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에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다른 전공을 하면서 사진을 취미로 배워가지고 그걸 접목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야가 넓어져요. 사진 쪽을 전공해서 나오다 보면 시야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그 울타리에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과 전공하는 걸 별로 요즘은 그렇게 권하는 편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게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고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했다라고 해도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투자한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이 사진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그 자격이다, 그게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만 들고 돌아다니는 횟수가 결코 자신의 그 사진가라는 타이틀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진가는 뭘로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사진으로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진가라는 타이틀을 잡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근데 그 포토그래퍼라는 사진가라는 타이틀을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고 입선을 몇 번 해서 어떤 단체에서 얘기하는 점수가 몇 점이 돼가지고 사진 작가증을 줬다라고 해서 그 사람 절대 포토그래퍼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조건이 맞춰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다 그러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갖고 작업을 하다 보면 누가 뭐래도,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사진가로서, 그 다음에 자신의 사진을 우리 속칭 얘기하는 작품으로서 인정해주는 시점이 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